자, 이번엔 좀 이스라엘 내각 내부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7일에 전시내각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베니 간츠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제 전시내각이 해체되면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겁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시내각은 이제 간츠가 참여하는 조건을 간츠 측에서 이제 제공한 거예요. 야, 전시내각 그 너네들 막 우파 저 벵그리브 이런 애들 못 오게 하고 3인회로 가자. 최고 순위로 해가지고 국방장관, 총리, 본인 간츠 해가지고 3인회를 구성했죠. 그게 간츠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거국내가 그렇게 하자 했는데 간츠가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이미 전시내각은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해체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네타냐후 총리 최측근으로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하는 안보 장관하고 상의해서 최종 의사결정 내리면 그걸 안보 내각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승인받게 하는 구조로 완전히 이제 총리가 확실하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것이죠.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내로 들어가는 그 구호물자 배포를 돕기 위해서 그 가자지구 남부 일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급이르 안보장관도 그렇고 누구 맘대로 이렇게 작전을 중단했냐라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작전 중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위에다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뭔가 지금 보고 원래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보고 체계에 혼선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 이스라엘 이제 주류 언론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해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하부제대 전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시 중단이나 이런 작전에 대한 이제 어떤 필요 유무는 하부 전술 사항은 상부인 군 통수권자인 총리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강요 회의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 이거는 군 제대상 이제 현장 지휘관들이나 장성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일상적인 로 이제 있는 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다른 매체들을 보면은 이걸 지휘 체계 혼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간츠가 물러나고 이제 네타냐후 친정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IDF랑 한번 첫 번째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언론 매체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군이 이 교전 일시 중지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 군의 그 자체 판단보다는 이스라엘의 사법부가 그 배경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이래요. 지지난부터 이제 지금 현재 반정부 시위한 극자 시민단체들이 이스라엘 사법부에다가 이제 대법원에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인도적 교종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럼 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선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을 한 거예요. 하루 11시간 일시 교전 중지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걸 IDF한테 딱 토스를 해주니까 IDF가 그 명령 받아가지고 하루 11시간 교전 중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누구 사항이냐면 총리 군통수권자의 그 의사결정 사항이에요. 이건 지휘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고하고선 해야 되는데 법원이 끼어든 거죠. 그 군통수권자의 그 의사결정 체계에 끼어들어온 거죠. 사법부가. 근데 과거 이스라엘 사법부는 안보 테러 사항에 대해서 항상 판결로서 수시로 개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IDF도 그 당시도 개입했으니까 IDF도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도 나 그거 허락한 적 없어 하고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시 중에는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전에는 테러와 안보 정책에 개입한 적은 많은데 전시 중엔 처음이고 이것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법부가 안보 정책까지 개입하고 들어가니까 너네는 판결만 해. 왜 안보 정책까지 들어와?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 이제 사법개혁을 하게 된 당위성이 이건데 지금 간치가 빠지니까 사법부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간치가 빠지니까 이제 사법부가 근데 그 사법부가 또 이제 이런 지금 일을 했어요. 그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보 쪽에 그 수뇌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누군가가 하고 있었는데 이걸 사법부가 또 중단시켰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 7일 학살 침공 이제 작전 실패한 거 아닙니까? 방어 실패해서 IDF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을 담당하는 방첩기관 시니베트까지 대대적인 이제 직무 감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 정부 감사관이 임명돼서 이 조사권을 지금 행사하는데 이 조사권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아까 이 11시간 일시교전 중지하고 똑같아요. 반정부 시위대가 주도하는 극좌 시민단체가 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사법부에다가. 굿 거버넌스라는 또 말같지 않는 이제 정부 감사관 그 극좌 시민단체인데 소청을 제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보 내 IDF 장성들과 신베트만 조사하냐? 네트냐후도 조사해라. 정치적 책임도 물어라. 하면서 그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배격시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중지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트냐후를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감사관이 그 대법원이 이를 인용해가지고 정부 감사관의 조사권 중지명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법부가 IDF 수뇌부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관의 조사 범위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IDF 신베트 모든 안보 총책임자 낸 지휘 책임은 물론 정책 결정 사항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 직무 감찰 굉장히 세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그 예루살렘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10월 7일 학살 일주일 전에 상세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터져 나오니까 이제 IDF 지금 할레비 총장 이하 다 날아가야 되거든. 뭔가지 다 날아가야 되는데 IDF 총장도 이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왜 자꾸 조사하냐 하면서 요런 이제 IDF와 사법부가 이제 딱 조응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감사권을 중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언급했던 그 대변인 IDF 대변인도 자꾸 무슨 하마스는 박멸할 수 없는 자꾸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하가리 대변인께서도 뭐 자꾸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게 제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 뜻에 준용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무한 반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IDF가 그 한 3일 전에 지난 17일 날 하마스 제거 작전 이제 승리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또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파 전황 이제 브리핑 때 공식 브리핑 때 IDF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외신에도 다 우리나라 이제 외신에 다 번역돼서 나왔는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라파에 있던 하마스 전투부대 절반을 무력화했고 최소 550여 명 핵심 지휘관 사살했고 수주 안에 마무리될 것.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쟁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현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는 조기 승전부를 올려서 마치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조기 종전으로 가기 위한 밑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IDF가 백악관에 이스라엘 그 대변인 역할을 한다. 라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550명 죽은 건 맞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럼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전장에서 이기고 있으면 왜 IDF 장비 8명이 그게 6개월 이후 최대치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군사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마스의 수계급 이하 실병들은 다 지금 난민촌으로 도망가 있어요. 거기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하 터널에 없고 전부 다 그 난민촌으로 도망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박멸할 수 없어. 잡아서 조지면 되죠. 왜 안 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그 조치를 위한 이론적 당위성을 자꾸 지금 국민들 대상으로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IDF 수뇌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대놓고 이제 반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왜 IDF 수뇌부에 합니다. 여당급 이하 지휘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뇌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국민들 사이에서. 왜 그러냐면 최근 5월 달에 이제 IDF 이제 정기 장군 인사 진급 심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역사상 이제 가장 용장인 이스라엘 역사상 윈터 중장이 있어요. 원스타가 투스타 진급에서 탈락시킨 겁니다. 가장 용맹스럽거든요. 이분의 평소 주장이 뭐냐? 하마스 박멸만이 완벽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아까 그 대변인과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 적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IDF의 존재 이유는 평범한 이스라엘을 맹수로 만드는 사자로 만드는 일이라 하면서
굉장히 용맹스럽고 작전 지능이 뛰어난 지휘관이에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장성 진급해서 IDF 총장이 되고 숙녀가 되는데 다 정치 브로커들만 다 모여 있어 위에. 그 영어 잘하면서 저 바이든 대변인 역할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죠. 아까 그 대변인처럼. 그래서 이런 거 현장 여론을 보면은 IDF 숙녀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당급 병력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하고 한 편인데 군수내면 따로 놀고 있다. 요게 이제 정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마스 제거 작전 이제 승리는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 전쟁을 마무리 지어 가려고 하다가 또 마무리 졌다가 나중에 또 하마스로부터 또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우린 10월 7일 학살을 무한 반복하는 게 목표다. 무한반복. 무한 반복이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태생적으로 이념 자체가 지하디스트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안 그만둬요. 얘네들 특성 자체가. 박멸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